안녕하세요, 달팽입니다. 6월 12일 벌써 다음 주가 되면요, 시장의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또 한 차례 열리게 될 거예요. 이번 회의가 특히나 기대가 되는 게, 이번 회의에선 연준이 경제 전망 요약을 발표하거든요. 분기마다 공개가 되는데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던 연준이잖아요. 잔뜩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어 줬었고요. 이번 회의 땐 이 전망이 지금도 유효한 상황인지, 어떻게 예상하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중요한 힌트들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서 꼭 챙겨봐야 되는 회의라는 겁니다. 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 계획이 만약 지금도 문제시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2회나 1회로 수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은 큰 실망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연준의 계획 변경 때문에요. 주식시장도 잔파도를 맞고 휘청일 수 있겠죠. 한 달 전 제 영상을 보시고 20에서 30%의 현금을 비축해 놓으신 분들께서는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FOMC 회의가 이번 FOMC 회의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미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를 내리진 않을 거예요. 물론 올리지도 않을 겁니다. 이번 회의도 동결 가능성이 99%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현실 같긴 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맞습니다. 대단한 나라답게 부채도 대단하거든요. 34조 달러예요. 빚이 어마어마하단 거죠. 보시면 이자만 1조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이자만. 원화로 환전하면 약 1400조. 미국은 이 1400조가 이자로만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400조면 대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남한의 아일랜드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다고 봅니다. 인상을 하면 자기들이 지불해야 되는 이자 액수가 더 커져버릴 테니까요. 특히나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도 이걸 해결해 오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부채를 누가 더 적게 증가시켰냐, 이거의 차이였지 감소시킨 대통령은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다고 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냐,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에 금리를 내린다, 주식, 부동산, 코인, 이 모든 게 폭등하게 되면서 또 한 번 인플레이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럼 미국은 물가를 잡기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이 좋다고 경제도 호황은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결국 통화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마치 유연한 생물체란 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를 떠올려 보세요. 주식시장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었잖아요. 하지만 그때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주가가 올랐나요? 아니죠.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국가들이 도움을 주던 시기였어요. 금리도 그에 맞게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었죠. 미국만 하더라도 당시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었습니다. 헬리콥터에 돈을 실어서 뿌린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결국 그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지만요. 결국 이전 시장의 강세장들도 실질적으로는 경제라기보단 통화정책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라고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주식시장의 돈 복사기가 머지않아 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강세장이 또 한 차례 크게 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시기의 문제지 결국 지금 모두가 예상하는 건 더 높은 금리대가 아니라 현재보다 더 낮아지는 금리대니까요. 이런 시기가 오면 또 한 번의 빈부격차가 벌어지게 되겠죠. 현금보다 우량한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또 한 번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구독자분들이 남들이 뭐라건 자신이 생각하는 우량주, 우량 자산들이 있다면 열심히 모아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산시장에서의 모든 기회를 보면요, 출발지가 하나같이 다 위기였던 때였으니까요. 모두가 사야 할 때라고 주장할 땐 기회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물론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연준이 또 한 번 양측의 소년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연준이 동전 뒤집듯 금리 전망을 바꾼 사례가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봤거든요. 한 이코노미스트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거나 예상할수록 금리 인하를 하기가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살짝 봤더니 역설적 재기성으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한마디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금리 인하가 실제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맥락이죠.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요,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어때요? 초록색 선을 보세요.
금융투자 환경이 더 건전해졌죠. 오히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불과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에게 뭐 절대 투자하지 마라, 절대 집 사지 마라 라고 주장했던 파월의 말이 매우 무색해질 정도라는 거죠. 하지만 전 연준이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보다도 미국의 실태를 잘 알고 있고 경제 상황을 꿰뚫고 있고 머리도 다들 비상하신 분들인데 이 정도도 모르고 함부로 금리 인하를 언급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 연준이 이 역설적 재귀성 현상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전후 사정 때문에 인하를 언급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하는데 일단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좋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우리를 꼬시고 있다고 쳐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으니까 주식이나 예를 들어 뭐 채권이나 어쨌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금융시장 여건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요. 팩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융시장 여건이 좋아지니까 실제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것도 팩트죠. 지금 미국의 뉴스만 보더라도 경제가 탄탄하고 고용시장도 후끈후끈하다고 난리 부르스잖아요. 여기까지도 팩트입니다. 자, 그럼 이후에 또 어떤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성장률이 실제로 좋아지면요.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겠죠.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를 늘리게 될 거예요. 생산량과 소비가 같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도 더 탄탄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 또한 완화가 될 수가 있겠죠. 조금 아쉬운 건 임금발 인플레이션까지 이게 같이 잡혀간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금리라는 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녀석이라는 걸요. 그래서 꼭 금리 인하가 경제가 안 좋을 때만 하는 거다. 금리 인상은 경제가 좋을 때만 하는 거다. 단순히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눌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채로운 효과를 고려해 가면서 금리를 만지작 거리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이고요. 아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지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실제로 금리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요즘 시장이 왜 계속 오르지? 금리가 내리진 않았지만 이미 인하가 될 거란 기대감으로 시장에 꽉 차버렸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난달 FOMC 회에서 연준이 뭐라고 했어요? 긴축 과정을 95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줄이고 있다고 했죠. 이런 환경이니 주식과 예를 들어 코인 시장까지 그래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상승할 거란 보장은 없지만요. 적어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도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거나 혹은 올라갈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또 한 차례의 동결이 나오게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올해 1월부터 현재의 물가 상승률이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올해 1월, 2월, 3월 3개월 모두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결국 1월달 인플레이션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은 절대 찾지 못했을 거예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전무하다는 상황이에요. 연준의 목표는 여전히 2%대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현재는 3.4%고요. 거기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미국 정부는 여전히 경제가 탄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GDP도 물론 좋고요. 실업률 여전히 낮아요.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 그 어디에도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2%대가 되지 않더라도 갑자기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거나 뭐 예를 들어 은행이 무너진다거나 노동시장이 뭐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악화돼서 실업률이 엄청나게 폭등한다던가 이런 사례가 한 가지라도 실현되게 된다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막론하고 연준은 금리를 바로 내려버릴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과연 연준이 운전하는 대로 물가가 먼저 잡히고 금리가 내려가게 될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경제에 뭐 충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내려가게 될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많이들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인사이트가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되고 있거든요. 7월과 9월 중 뭐 올해 한 차례의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9월에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직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역사와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가치 투자 클럽과 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이벤트 지금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나 회비는 전혀 없고요. 완전 무료라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유한타증권 계좌를 개설하시고 주식 포함 잔고 3천만 원 이상이신 구독자분들께 전직 펀드 매니저가 직접 관리
관리하는 가치투자클럽의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주식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투자자라면 이번 기회에 유한타증권도 이용해 보시면서 누적 수익률 795%의 가치투자클럽의 종목 분석 그리고 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시는 것도 멋진 메리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